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밌었던 차, 좋은 차, 즐거운 차, 아무튼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왔었던 그런 마니아들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컨셉트,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르쉐도 전기차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색하지가 않아졌어요. 물론 앞서서 타이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하고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링 전기 스포츠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포츠카의 카테고리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충족을 시켜주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포르쉐의 마칸 일렉트릭 터보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새로운 마칸, 그 중에서도 전기차로 돌아온 마칸 일렉트릭의 터보 모델입니다. 이번 마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로만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형 마칸, 마칸4, 마칸 터보, 그리고 마칸 4S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마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이 쉽기는 하겠지만 이 터보 모델이라든가 최상의 4S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조금 더 접근성이 멀리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포르쉐를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사게 되는 게 기본형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높은 요 꿈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꿈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항상 상위 모델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요 터보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마칸이 일렉트릭이 됐다, 마칸이 전기차가 됐다라는 거에서 사실 좀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 혹은 아우디하고 많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의 RS2트론 GT와 많은 것들을 공유를 했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다른 그런 성향이라든가 운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불안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번 마칸 일렉트릭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포르쉐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모델들의 앞모습이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각각을 두고서 세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묘한 매력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번 마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개구리를 닮은 그런 형상들이 조금 더 커졌다. 그러니까 커졌다 보니까 파나메라도 조금 떠오를 수도 있고요. 카이엔도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3대장들 파나메라, 카이엔, 마칸 요 3개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형상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그래픽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세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헤드램프의 형상이라든가 범퍼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르쉐 SUV에서도 드디어 프렁크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뭐 718이라든가 911이라든가 타이칸이라든가 뭔가 좀 상위에 있는 모델들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기술들이 그런 요소들이 이제는 마칸 일렉트릭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범퍼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과격한 그런 립이라든가 그런 형태, 범퍼라든가 이런 공기 흡입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SUV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이 차는 결국 포르쉐이기 때문에 포르쉐에 걸맞는 운동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마칸의 세대가 변경이 되면서 변화된 디자인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포르쉐의 디자인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바뀌면서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차이점들이 은근히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았고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었고 그런 오묘한 디자인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마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911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는 918에서 718로 바뀐 박스터나 카이맨 같은 경우 718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각각의 포르쉐들은 항상 디자인이 바뀌면서도 그래도 포르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디자인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게 앞모습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뒷모습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들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사실은 뒷모습이에요. 하지만 뒷모습을 보더라도 그대로 포르쉐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칸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일러를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주행을 하면서도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쉐가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세련된 얇은 라인의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포르쉐라는 이 로고 자체에도 별도의 컬러를 주게 되면서 이 차가 전기차라는 것, 전기차의 특성을 조금씩 더 강조를 한 그런 포인트들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전기차가 됐다고는 하지만 뒷모습에서도 그런 빵빵한 디자인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도록 해줬고, 물론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배기구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범퍼의 디자인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락부락한 포르쉐다운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것들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트렁크는 그냥 마칸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들고 다니는 요 펠리컨 가방도 그렇고 저희 백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도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용성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2열 시트에 대한 폴딩도 가능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가 스포츠카 브랜드니까 마냥 불편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마칸 일렉트릭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칸 일렉트릭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칸의 그런 디자인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상 자체는 포르쉐고요. 그리고 마칸의 느낌들,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포르쉐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큼직하고 또 매끄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요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하고 조수석, 동승석의 디스플레이까지 연달아서 쭉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들이 보면 볼수록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또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마칸 일렉트릭에서도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같은 경우,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터치와 물리 버튼이 같이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모든 거를 터치 버튼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도 뭔가 누르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컵홀더 2개를 비롯해서 앞쪽에 조금 더 넓은 수납 공간까지,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들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포르쉐라고 하는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는 다 불편한가?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직관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거기는 한데, 뭔가 막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마칸의 지금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바로 위쪽에 쭉 정직한 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 그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방향 지시등이라든가 블리스, 이제 측후방 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할 때 같이 호환돼서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요란스럽게, 사실 가장 요란스럽게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개인적으로 벤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내 레이아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급속 완속 같이 되는 플러그, 그리고 완송만 되는 플러그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행 모드, 셰시 레벨, 그다음에 전기 스포츠 사운드, 스포일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막 불편하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많이 넣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빼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요 송풍 건데, 타이칸도 그렇고 최근 포르쉐 몇몇 모델들이 요거를 전부 다 터치 디스플레이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하려면은 뭐 어떻게 방향을 터치를 드래그를 해서 옮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직관적인 물리 형태로 다시 바꿔줬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반가운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 1열에서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면은 역시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실제 크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운전자 입장에서 요 효과를 보는 요 사이즈는 87인치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87인치, 86인치 TV가 어느 정도 되는 크기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87인치의 효과를 내준다고 하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큼직하게 다가올 겁니다.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속도라든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 제동의 여부, 정도, 그리고 현재 속도, 크루즈 컨트롤, 차선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았을 때 어느 쪽에 어떤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1열에서 운전석에서 느낄 수 있는 실내의 높은 완성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열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마칸에서 볼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넉넉한 공간,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SUV,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스포츠카를 만드는 포르쉐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브랜드의 SUV 치고는 꽤 넉넉한 그런 실내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발 공간, 시트의 요 너비까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요쪽에 그 선쉐이드죠.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도어 자체가 프레임리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넣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욕심이기는 한데 그래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면 어떨까라는 거. 좀 카이엔이나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부려봅니다. 그래서 팔걸이 같은 경우,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수납함,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꽤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1열과 다르게 2열 같은 경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쪽은 아니고 아래쪽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은 조금씩 있고요. 가죽이라든가 카본이라든가, 진짜 카본은 아닌 것 같고 카본 플라스틱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급감, 그런 것들도 조금씩 더 강조를 해준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도어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감성들은 조금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포르쉐는 약간 좀 그런 브랜드죠. 극강의 효율을 강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SUV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놨어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고급스러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은 잘 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가벼운 소재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브랜드라서 이런 느낌들, 이런 손가락 하나하나에 닿는 그런 감성들이 조금 가벼운데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조금 정말 가벼운가 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전기차라는 게 추울 때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고,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고, 또 너무 추워도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있는 게 요 전기차의 배터리라는 물건인지라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포르쉐와 같이 고성능 차를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요 배터리 온도라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타이칸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판매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충분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이 마칸 일렉트릭은 그때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 걸맞는 스포츠카라는 영역에서 전기차를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기 SUV의 영역, 이걸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칸 일렉트릭, 특히 저희가 타고 있는 마칸 일렉트릭 이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 중에서도, 그런 마칸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가 늘 이야기를 해왔던 것,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서도 이 전기차라고 하는 색다른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색다른 영역에 와도 우리만의 DNA를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룹 자체가 폭스바겐 그룹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PPE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kW, 실제로 주행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95kW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발휘하는 출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칸 터보를 기준으로는 최고 출력 약 639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115.2kgm/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칸이라고 하는 모델은 요 위에 이제 카이엔이라고 하는 차도 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카이엔과 마칸 두 가지 모델이 포르쉐의 SUV로서 포르쉐도 SUV를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SUV를 만들어도 우리는 포르쉐라고 하는 것들, 요거 이제 순서 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순서가 꽤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UV지만 우린 포르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줘 왔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마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 기대치라는 게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해 보면서 느끼게 된 것도 마칸 일렉트릭도 포르쉐는 포르쉐네 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속력이에요. 물론 이제 마칸 일렉트릭에도 마칸 4, 마칸 4S, 마칸 터보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세부 모델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마칸 터보는 확실하게 가장 강력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을 했을 때 전기차라는 걸 우리가 처음 타봤을 때 느꼈었던 그런 강력한 발진감이라는 거, 발사하고서 이제 슝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정말 강렬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전기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좀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좀 둔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좀 사라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요 마칸 일렉트릭, 마칸 터보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잘 나가고 잘 튀어나가고 가속력 좋고 포르쉐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확실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노멀 때였거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차 전동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워낙에 가속, 발진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핸드폰 두고 3, 2, 1, GO! 했을 때 핸드폰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차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냐 스포츠 플러스냐 노멀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낭창거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우디라든가 폭스바겐까지 골고루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었다 보니까 약간씩의 그런, 거기다 이 차도 이제 SUV다 보니까 약간씩의 마진을 좀 주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스포츠카 타듯이 탈 차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그간의 마칸과 카이엔이 보여줬었던, 그리고 파나메라까지도 보여줬었던 그런 느낌들은 이게 세단이 돼도 SUV가 돼도, 그리고 타이칸에서도 전기차가 돼도 우리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티가 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약간의 출렁거림, 약간의 낭창거림이 좀 남아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의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 본다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놀라운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는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실내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이제 체감은 87인치 그 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명확하게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방향지 시등을 안 켜고 차선을 밟았을 때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길다란 빨간색 줄이 차선을 따라서 확 표시가 됩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길고 넓거든요. 면적의 활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시인성, 뛰어난 정보 전달력, 그러면서도 커다란 화면, 그거를 낭비하지 않고 쓰는 그런 활용성까지 굉장히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전 마칸을 타봤을 때 들었던 느낌들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뭐 또 테크니컬하게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스티어링 휠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밸브를 투 챔버로 바꾸고 서스펜션의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되면서 승차감을 더더욱 단단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고 들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만족?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불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냥 내연기관차를 타듯이, 포르쉐를 그냥 다른 포르쉐를 타듯이 그냥 요것도 포르쉐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선사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잘 나가고, 반면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또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차. 사실 그런 거를 동시에 다 갖고 있으면 약간 이율배반적이에요. 다 그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살짝의 아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게, 약간의 낭창거린다는 거,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선 다 모든 걸 충족을 시켜준다 라는 거, 그렇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마칸 일렉트릭은 정말 매력적인 차. 한번 타보면은 그 어떤 다른 포르쉐 못지않게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로 돌아온 포르쉐의 새로운 마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가 항상 그랬는데 시작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마칸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 모델의 시작가가 9,910만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1억 3,400만원, 가장 상위 모델인 4S 같은 경우에는 1억 4,4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가예요. 여기다가 옵션을 몇 가지 더 넣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미기 시작을 한다면 그 상한선이라는 게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꾸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한 1억 6천에서 7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요 마칸 일렉트릭 터보를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야 되는 브랜드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차들을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욕심을 어디까지 부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구매를 할 만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그냥 꿈속에 있는 차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드림카를 모두 섭렵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만한가? 저는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막 밟고 다닐 것인가? 글쎄요. 제가 만약에 마칸 일렉트릭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밟고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무언가,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드라이브 동반자로서 달릴만 한가? 사실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달리기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파트너로서도 충분히 제 값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보다 허락이 쉽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글쎄요.
용기로 사는 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용기에 나름의 합리성을 더해주는 차가 마칸, 카이엔, 파나메라 그리고 타이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마칸 일렉트릭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족을 설득하기 쉬운 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